신차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면 그래도 날짜도 좀 세가면서 기다리는데 이건 무슨 2년 넘게 기다리라고 해버리니까 날짜를 셀 수가 있나요? 브랜드별로 심각한 차들만 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요. 아이오닉 6는 18개월 이상, 아이오닉 5랑 포터 EV 같은 차들은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네시스는 더합니다. GV80이 30개월 이상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찍어버렸고 나머지 차들도 12개월 이상이 기본입니다. 기아도 보면 스포티지랑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8개월 이상, 카니발은 16개월 이상, EV6는 1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실상 모든 주력 모델들이 1년 이상은 기본이라는 거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는 토레스가 10개월 이상입니다. 르노코리아는 그나마 낫고요. 쉐보레는 볼트 시리즈가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차를 기껏 1년 넘게 기다려서 받았더니 내가 사기 피해자가 돼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중고차를 사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현대차 소속 직원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실제 뉴스로 나오고 있고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피해 규모도 꽤 커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자동차 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리점에서 고용한 판매사원, 그러니까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비교적 책임론에서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등장한 건 현대차 본사 소속 판매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택시 기사분이 작년 12월에 아이오닉5 택시를 구매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매 계약을 맺고 자동차 가격 전액인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했다고 합니다. 할부도 아니고 리스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구매를 완료한 거라 더 이상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달 600만원씩 6개월 동안 차값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3,600만원을 또 내고 있다는 거고 이전에 냈던 것까지 하면 아이오닉5를 7,500만원에 구매한 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봤더니 현대차 판매사원이 할인하고 조기 출고를 미끼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택시 운행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차가 빨리 나오면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딜러 말만 믿고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 해당 영업사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현대차 입장은 이겁니다. 확인만 했어도 사고가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을 거다.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냐 이건데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랑 안내 문자를 통해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안 된다고 알렸으니까 소비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현대차 소속 직원이 잘못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책임져야 한다. 또 다른 의견은 그렇게 통지를 해줬는데도 입금을 한 차주 잘못이다 이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누구 잘못이다 따지는 것도 좋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피해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사기 수법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 같은 수입차 브랜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벤츠를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걸고 1년을 기다렸는데 딜러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타고 있던 벤츠 리스차를 신차로 교체하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냈거든요. 어디 뭐 이상한 데도 아니고 부산 벤츠 공식 판매점에서 일하는 딜러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원래는 3개월만 기다리면 차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나오니까 딜러한테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인기 차종이라 옵션을 맞추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기다렸다 지친 차주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해당 딜러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출고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딜러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놀라운 건 이 차주가 타던 벤츠 리스차 있죠. 이걸 해당 딜러가 계약서를 위조해서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있던 사기랑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기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피해 규모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영상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대기 기간이 심각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벤츠 피해 사례는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대기 기간 때문에 차주들이 마음을 졸이지도 않았고 대기 기간이 짧은 차나 중고차가 웃돈이 붙어서 팔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고차에 프리미엄이 붙고 대기 기간이 짧은 게 이벤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새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어떤가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나에 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사기를 치는 입장에서도 더 쉽고 사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당하기가 더욱 쉬운 상황이라는 건데 또 하나 논란인 건 뭔가요? 통보를 분명히 해줬는데 왜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피해 규모를 같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 뉴스에 나온 택시 기사분을 비롯해서 피해자가 한두 명 정도면 그 사람이 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피해액도 6억에 달하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만 10명이 넘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부산 현대차 대리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빼돌린 건데요.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액은 18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단순히 개인 부주의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40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건 제재가 부족하거나 통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부산에서 있던 사건은 본사 소속이 아니라 대리점 소속 직원들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 본사 직원도 컨트롤 범위 밖에 있고 대리점 소속 직원도 컨트롤 범위 밖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본사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감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 직영점 관계자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인 부주의로만 봐야 하냐 이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대리점 소속 직원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해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추가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브랜드 따질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의 문제인데요. 지금 출고 대기가 긴 차들은 1년을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 이런 변화를 거치는 차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른 가격으로 차를 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차를 출고받을 때 오른 만큼 돈을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기 중에 연식 변경 같은 변화만 있어도 계약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볼트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아반떼도 이번에 연식 변경을 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서 계약금을 더 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152만원 정도인데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야, 추가금을 더 내기 싫으면 기존 모델을 사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차주가 계약한 대로 21년식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차주는 22년식이 휠 크기도 더 커지고 디지털키 성능도 좋아졌지만 추가 비용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현대차 측에서는 신차 대기 수요가 이어지면서 연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 건데 이건 그냥 이런 겁니다. 공장 캐파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대기 기간이 없을 때는 한 60 정도만 돌려도 됐습니다. 그러면 연식 변경하기 전에 차를 원하는 차주들을 위해서 나머지 40을 자유롭게 돌리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 기간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깝도록 공장을 돌리니까 연식 변경 전에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연식 변경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식 변경을 하게 되면 24개월 넘는 대기 기간 범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연식 변경이라는 건 원래 매년 있었던 거라서 그냥 회사는 원래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연식 변경만 문제일까요? 지금 대기 기간이 심각한 이유가 진짜 수요가 미친 듯이 몰려서 그런 것만 있지는 않죠. 사실 신차 계약금이라는 게 10만원 정도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계약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금 자체가 막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니까 적게는 2대, 많게는 5대 이상 이렇게 계약을 넣어두는 거죠. 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차라면 그냥 먼저 나오는 차를 타면 그만이잖아요. 실제로 출고가 밀리니까 계약금부터 넣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국산차는 특히 계약금이 10만원대고 수입차도 많아봤자 100만원대잖아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차 계약을 넣어뒀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출고를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내에 해당 영업점에서 연락이 오고 계약 파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계약금을 돌려줬습니다. 대부분이 금방 계약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계약금을 미리 넣어두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 있는 행위들도 사기처럼 돈을 더 내야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인지하기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어렵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자동차 회사 차원에서도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단위면 통보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봐야죠. 지금처럼 계약서에 적혀있고 문자로 보내줬다고 해서 끝나면 이런 피해가 지속된다는 소리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를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계약서 꼼꼼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험 가입할 때랑 자동차 계약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문자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가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문자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해서 보면 수개월 전부터 향후에 병원, 동창회, 교회 이런 데서 온 문자들이 수두룩하다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다가 걸리는 직원들은 영구 제명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아예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들을 공지해버리든지 해서 최대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도 아니고 수천만원 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계약자들 적어도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이런 피해에 엮이지 않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딜러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이상 중고차도 인증 중고차는 회사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든요. 혹시나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